얼마 전에 제가 질문을 받은 게 있어서 영상으로 남깁니다. 이 글자가 잘 안 읽혀지고 이제 책을 읽기 어렵다고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으셔서 제가 그거에 대한 해답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책을 몰입해서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다독을 할 수 있고, 속독을 할 수 있고, 책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흥미거든요. 흥미. 우리가 유튜브가 재밌는 이유가 흥미로워서 그런 거예요. 유튜브가 재밌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유튜브로 어떤 고학자의 철학 강연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재밌을까요, 이거?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매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컨텐츠가 더 훨씬 더 중요하다.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 이유는 아예 애초에 이것저것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유튜브를 처음 접해본 사람한테 어, 아동용 영상을 틀어줬어요. 그리고 이게 유튜브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처음엔 재밌겠지. 이거 한 이틀 보면 재미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경제 관련돼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쳐볼게요. 그럼 이 사람한테 경제 관련된 책을 딱 줬어요. 그러면 재밌게 읽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수준이라는 게 있고 구성이라는 게 있고 흥미라는 게 있어야 돼요. 책을 우리가 재미없게 생각하는 이유가 보통은 야, 이런 책 읽어라라고 강요를 받거나 베스트셀러를 골라요, 보통. 근데 베스트셀러는 많은 사람한테 팔렸기 때문이지 이게 나한테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 유튜브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들 보면 물론 재밌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뭐하러 보냐?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 매체랑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주제가 뭔지 알아야 되고요. 그 수준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실패하세요. 책을 이 책 저 책을 막 사서 읽어보고 이게 어려워. 그러면은 끝까지 읽지 마시고 훑어 넘겨버리고 조금 더 쉬운 책을 사시고 읽어보시고 어려우면 또 더 쉬운 책 사시고 읽어보고 이거 너무 쉬운데? 그러면 조금 높여보시고 이렇게 하다가 적정 수준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 시기마다 사람이 꽂혀 있는 주제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오늘 뭘 읽었냐면 무엇이 우주를 삼키는가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읽고 나면 이 우주에 대한 어떤 이 물리학에 대한 호기심이 막 이렇게 쌓이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다음 책을 고를 때 그거랑 비슷한 책을 고르면 조금 더 잘 읽힐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습관인데 책을 고를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르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게 좀 안 좋은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날 책을 고르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그 구매한 날 절반까지는 읽으세요. 웬만하자면. 그러니까 절반까지 읽지 못한다 하더라도 절반 가까이 읽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읽으세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책을 구매한 날 이 읽고자 하는 욕구가 엄청나게 솟구칠 거거든요. 그때 읽지 않으면 이게 거의 못 읽어요. 근데 보통 이 재밌겠다 하고 책을 딱 집어들면 천천히 읽다가 두 페이지 읽고 나머지 내일 읽어야지 놔두거든요. 그러면 흥미가 바뀌어요. 자, 우리 사람이 이 숨쉴 때마다 감정이 달라진다고 이게 하긴 하거든요. 오늘은 뭐 수학에 관련된 내용이 재밌다가 또 어떤 날은 또 나눌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감정이랑 비슷한 건데 우리가 매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유지하는 거를 해탈, 뭐 열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관적인 어떤 감정 상태나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인문학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소설을 읽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달라요. 그게 굉장히 그 호기심이 극에 달했을 때 그 책을 펴서 최대한 많이 뽑아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밤에는 좀 소설책을 읽고 싶어요. 특히나 이제 추리소설 같은 거. 왜냐면 밤에 영화 한 편 딱 보는 것처럼 이거 딱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 되지 뭐하러 책을 보느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대중 매체예요. 대중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극소수한테 선택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종의 극소수자를 배제시킨다. 쉽게 말하면 우리 공중파에서 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원시원하게 욕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로 가냐? 공중파 방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터넷 방송으로 가죠. 그러니까 책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마니악한 어떤 마니아층이 있는 소재를 좋아한다. 그러면 처음에 공중파 다큐멘터리를 몇 개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몇 개를 보다가 그 다음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얼마나 흥미있는가.
그리고 이게 찾다 보면 찾아지거든요. 책을 읽는다는 게 처음 시작하는 글과 마지막 끝까지 완독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재미가 없어요. 우리 유튜브 보실 때 정주행해서 보세요. 이 영상도 보시다가 이제 넘기기 해서 땡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빨리 감기도 하고. 무슨 말이냐면 자기한테 맞는 속도랑 템포가 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전체 흐름이 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는 이제 넘겨봐도 괜찮다. 근데 넘겨보시다가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는데? 이런 감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다시 정중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듯이 책을 보시면 된다. 그리고 보통 뭐 몇 권을 읽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시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몇 권을 읽겠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재밌는 거를 골라서 그냥 보다가 말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아요. 저는 읽은 책은 거의 완독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어, 어쩌다 보니까 제가 도서 인플루언서가 돼서 제가 읽은 책에 대한 감상문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생겨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면은 읽지도 않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읽기는 해요. 근데 제 독서문을 보시면 책에 대한 내용 쓰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책을 읽으면서도 꾸준하게 딴 생각을 하거든요. 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책의 주제랑 벗어난 생각이 아니라 저자는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우주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를 읽고 인생을 느꼈다. 그러면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독서 감상문에 쓰는 거죠. 그러면 저자가 말하면서 이 내뱉는 지식이랑 제가 안에서 다른 지식과 융화시켜서 내뱉는 거랑 섞여요. 그러면서 완전 새로운 형태의 글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음에 출판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집중력이 약해지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는데 집중력이 약해지는 경우는 내가 읽고 있는 글이 내 문해력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쉬운 글로 봐도 된다. 쉬운 글로 봐서 다시 올라가세요. 예를 들어서 동화책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재미가 없죠, 당연히. 잘 읽혀요. 재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판검사님들이 보시던 어떤 법전을 주면은 이건 당연히 재미가 없고 읽혀지지도 않을 거예요. 한자도 너무 많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중간 어느 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찾다가 어느 순간 이게 내 레벨에 탁 걸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훑어보더라도 이거 나한테 맞겠네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읽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좀 시시한 거 같은 경우에는 후룩 하고 읽혀요. 근데 조금 걸리는 게 있어요. 읽을만 한데 탁탁 하고 걸리거든요. 요거를 막 넘어서려고 막 탁탁탁탁 걸리다 보면은 이 문해력이 하나 더 올라가요. 이 탁 걸리고 나서 올라가고 다시 또 어느 순간 딱 걸리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어려운 수준의 책을 읽게 되거든요. 자기계발서 같은 걸 읽다가 이거 들고 다니는 게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점점 좀 읽는 시간이나 분량이 많아진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노출 빈도라고 좀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스마트폰을 이 접는 거 샀거든요. 산 이유는 이게 예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최신식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 피고 싶어서 접는 거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안 펴야 되느냐? 제가 읽는 책의 권수가 많다 보니까 책 좋아하시니까 책 많이 읽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이걸 탁 피고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봐요. 계속 하루 종일. 근데 강박적으로 책을 읽어야지 해서 읽는 건 아닌데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다 보면 내가 똑같은 것만 계속 보고 있고 나중에는 의미 없는 거 돌려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 왜 그걸 해야 되는가 그런 이제 질문이 좀 생기기도 하고 사놨던 책에 대한 저거 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사서 새겨놓는 거를 좀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관심 있어서 샀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저거 옛날에 봤다 보려고 샀는데 이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1번 집에 책이 많아야 된다. 어떤 조사 결과에 보면은 가정의 집이 1000권 이상, 뭐 500권 이상이었나? 부모가 집에 가지고 있는 집과 그러지 않은 집의 어떤 아이의 학업 능력이나 차후의 어떤 급여 수준을 봤는데 이게 좀 많이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을 해놓고 스스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제목에 자꾸 현혹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핸드폰을 펴지 말아야 돼요. 시작할 때. 실수로 피면 이게 판도라의 상자예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 하루를 그냥 망치는 거. 그래서 최대한 핸드폰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생활해보는 거. 그리고 핸드폰을 벗어나기 위한 자신만의 어떤 방법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잖아요. 요거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물을 엄청나게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다가 일어나요. 자, 내가 스마트폰을 놓아야 되는 순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갈등하는 거는 의지력과 상관없어요. 이게 아예 생체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을 엄청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장실을 가겠죠? 갔다 오면 이 머리가 리프레시가 돼요. 그럼 그때는 스마트폰을 펴는 게 아니라 책을 펴면 된다. 좀 이상한 방법이긴 한데 뭐 이상하든 말든 뭐 성취하면 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재미있게 보면 됩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다시 또 남기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